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지사장 유근열 사장 정보 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뜨겁죠? 그러게요. 근데 뭐 캐나다에서 연기가 와서 뿌옇고 또 눈에 안 좋고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또 살짝 또 햇빛을 가려줘서 뭐 그러게 말입니다. 예, 더위가 좀 그걸로 도움이 됐다고도 또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 연기 덕분에 온도가 한 2, 3도 예. 또 떨어져서 예. 덜 덥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카나다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쪽에 산불이 나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이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황사.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황사, 그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 그런 거에 1년 12달 시달리잖아요. 그죠. 참 저희가 이렇게 서북미에 사는 거는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서해 바다를 넘어서 모래 황사가 중국 땅에서 한국까지 온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거 보면. 네. 이쪽도 이렇게 모처럼 그 연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날씨는 여전히 이제 뜨거운 모습이고 주택 시장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아이고, 주택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연기 같은 현상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주택 시장엔 연기가 없군요. 예, 이게 뭐 뜨거움이 그냥 피부로 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그 노스웨스트 MLS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7월달 신규 리스팅 나온 거는 뭐 작년 7월이나 금년 7월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네. 현재 남아있는 리스팅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가 훨씬 더 적게 남아있다. 14% 정도 더 적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 얘기는 나오는 속도는, 신규로 나오는 속도는 비슷하더라도 팔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스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게 나오는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빠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거의 한 3년 전 정도부터 2015년, 16년, 17년은 거의 매달 제가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뭐 아주 숫자로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매달 월초가 되면은 이제 지난달에 있던 워싱턴주의 어떤 주택의 동향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노스웨스트 MLS에서 발표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 사실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매달 똑같은 얘기고요. 정말 리스팅이 좀 늘어났느냐, 나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르느냐, 이것이 얼마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 주느냐, 이게 앞으로 뭐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어떤 가격을 점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겠는데, 네. 이렇게 공급이 아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향후의 집 가격도 어떤 뭐 지금만큼 막 15%씩 13%씩 이렇게 오르기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현상이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속적인 상승, 미국 내 대도시 중에 최고의 그 상승률을 보이는 현상은 아마 없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애틀에서 발생하는 주택 부족 현상에 대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시애틀 내에 워낙이 잡이 좋은 게 많아졌고요. IT 잡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켄트에서 뭐 잡 발표를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5만 명은 고용할 것이다. 네. 이게 5만 명의 고용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의 인원이거든요. 그게 다 이제 미주 전역의 계산이고 이쪽은 뭐 몇천 단위가 되겠지만. 그것도 크죠. 그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의 고용이 일어나는 곳은 역시 시애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시애틀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시애틀에 사는 거주인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주에 있는,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애틀로 그만큼 이주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외지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시애틀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 특히 시애틀과 벨뷰를 중심으로 한 킹카운티의 주택 부족 현상은 뭐
뭐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주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므로 인해서 워낙 잡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인원수가 워낙 적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월급 받아서 먹고 쓰고 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애틀 경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화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자율이 몇 번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아직도 이자율이 싼 거거든요. 4%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 가지의 커다란 현상이 시애틀 집 가격을 뭐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쌍끌이 양쪽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거 보고 이제 쌍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개 점에서 이 삼각대에서 끌어 잡아당기니까 어디 하나 뭐 물샐 틈 없이 지금 아주 뭐 철저하게 집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3개 카운티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리스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4%나 이제 적게 나와 있다는 현상이 되겠고 이 중에서도 킹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라고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의 인벤토리가 남았느냐라는 걸 갖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상은 오늘 이후부터 신규로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오늘까지 나와 있는 리스팅이 오늘 팔리는 속도로 팔리는 경우 몇 개월이 남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이게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야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개월치가 안 됩니다. 와. 23개 카운티를 전체를 다 포함을 해도 뭐 2개월치가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사는 이제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킹 카운티, 스노미시, 피어스 이 3개 카운티를 하면은 그죠? 1개월대 초반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그 공급 부족 현상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콘도미니엄들입니다. 단독주택도 뭐 말할 나위가 없었겠습니다만 특히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한 주택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콘도미니엄 리스팅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21.5%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특히 뭐 신규 주택 리스팅, 단독 주택 리스팅도 뭐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이런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벤토리 부족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시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3개 카운티로 본다 그러면은 그 중간 가격, 메디안 프라이스라 그래서 이제 그 팔리는 숫자를 위로 자르고 아래로 잘라서 가운데 남는 요 주택의 가격을 이제 메디안 프라이스라고 저희가 당연히 오르겠죠. 예, 이게 작년 대비 9.1%가 올랐습니다.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18.6%가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18.6%, 메디안 프라이스가 18.6%가 올라서 현재 집 가격이 얼마냐면은 59만 9천 불. 근데 이 59만 9천 불이라는 거는 콘도와 단독주택을 합친 가격이고요. 단독 주택만 본다 그러면은 20%가 올라서 작년에는 55만 5천 불이었던 게 금년에는 무려 65만 8천 불입니다. 네, 이것이 이 킹카운티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65만 불대보다 낮은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달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숫자가 워낙 높아지니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려는지 또 이것이 진정된 기미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쉽게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이제 쌍끌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희비 쌍곡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피하고 없는 분들은 점차 이렇게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겠죠. 예전에는 뭐 여기 올드타이머 분들께서는 다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대도시에서 이제 그쪽에 있는 집을 하나만 팔고 와도 이쪽에서 좋은 집 사고 또 좋은 비즈니스 사서
뭐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최근 나와 있는 발표를 보면은 여기가 거의 샌프란시스코 같이 돼가고 있다. 아하. 여러 가지 추세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이유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밀리언 이상의 주택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통계도 좀 내몬 통계가 있는데, 네.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중에서는 33%가 무려 1밀리언이 넘는답니다. 이거 세 채 팔면 한 채가 100만 불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단하네. 과연 정말 이런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느냐.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39%, 40%입니다. 그러니까 총 5채를 팔면 네. 2채가 100만 불이 넘는다는 거죠. 세상에. 예, 이 정도로 지금 비싼 상황이고, 이런 퍼센테이지가 거의 샌프란시스코와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대도시에서 집 팔고 와서 여기 집값을 굉장히 좀 낮게 보시는 경우가 아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네. 오셔서 보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언제 시애틀이 이렇게 올랐느냐. 지금 LA 인근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고급 부촌이죠. 라케나라든가 이런 이제 라크레 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언덕바지에 골프장도 끼고 있고 아주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다가 정말 좋다는 얘기는 다 포함시킬 수 있을 된 곳이 있는데 여기 벨뷰 집값만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들이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벨뷰 집 가격이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도시가 발전을 한다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이제 시민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가 발전을 하면. 다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게 그겁니다. 이 집 팔고 저 집으로 갈 때 그렇죠. 비싸게 팔고 비싸게 한다는 얘기니까. 네. 저희 있는 거를 시애틀에서 이제 타주로 이사 가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한번 2015년도와 16년, 17년도 거를 요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만 한번 따로 빼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금년 7월 말까지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그러니까 킹 카운티, 스노미시 카운티, 피어스, 키셉 카운티 안에 중에서 주택이 팔린 횟수가 약 53,7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2016년과 15년이 같은 7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5,100건 거의 같습니다. 네. 2015년과 16년이 같고 2017년이 약간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약간 그러면 조금 이제 하강국세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죠. 많이 나오질 않아서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1년 토탈이 약 87,000건, 그 다음에 2016년도 토탈이 89,800건. 금년도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2016년도보다는 약간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인벤토리가 적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집이 그만큼 적어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되게 이제 집 가진 분들이 대개 이제 내 집 팔고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럴 확률이 많은데 집값이 큰 집은 더 많이 오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오르죠. 퍼센테이지가 같다 그러면은 절대 금액 자체는 훨씬 높은데요. 네. 물론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고 또 결혼하고 또 타주로 보내고 하면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더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집을 지금 팔고 가봐야 더 큰 집으로 아이들이 커가고 또 식구가 많아지면서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좀 문제이죠. 그렇겠죠. 네. 자, 오늘 정보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 정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들이 facebook.com으로 해서 레디오 한국 영어로 찍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유튜브.com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찍으시면 역시 비디오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생방송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 동향도 그렇게 화려한 아주 뜨거운 모습인데
커머셜 쪽은 어떻습니까? 지난달에도 한번 그 커머셜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전형적으로 주택 경기가 선행이 되어야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택이 먼저 올라가게 시작을 하면 빅박스라 그래서 이제 대형 몰 건물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스트릿몰이라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몰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그 조그만 몰들 안에서 장사하는 비즈니스가 팔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연쇄 현상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잘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이것도 역시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빅박스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빅박스들은 정말 불패였거든요. 한국의 무슨 강남 불패,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용어 아닌 용어들이 나오듯이 여기서도 빅박스들은 사놓으면은 결국 누군가는 항상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많은 그런 어떤 펀드 회사라든가 리츠, 그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은 빅박스가 나오면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그런 큰 대형 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테넌트들을 이제 빅 테넌트들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그 나머지 그 소형 테넌트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빅박스에 들어가 있는 대형 테넌트들이 망하는 결과들이 왔어요. 요즘은 아마존 때문에 그런 여파가 나온 거죠?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이 아마존의 화랑이라는 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리테일의 상식, 공식, 이것이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옷을 비롯한 어떤 생필품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 요즘 뭐 배달로 해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걸 보러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이 이제 마켓 쪽에도 발을 뻗쳐서 홀푸드도 이제 사들이고 또 다른 온라인 푸드 회사들도 사들여서 현재는 아마존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그 푸드마켓 체인으로 지금 되어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신선도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커스터머들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렇죠. 일반 옷이라든가 어떤 이런 물건들은 나쁘면은 리턴해서 리턴 팔리시만 좋으면은 리턴해서 새 거를 다시 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뭐 먼저 딜리버리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이유가 없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신선도 식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버릇을 해서 마켓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망한다라든가 합병이 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알버슨이 이제 세이프웨이를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새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고래를 삼켜버리는 셈이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을 제외하고는 마켓이 들어가 있는 건물, 또 마켓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몰들은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현상들은 비단 워싱턴주나 시애틀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대형 그 시지에도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요 리테일을 중심으로 한 몰들, 백화점이 껴있는 몰들은 살짝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의 이제 투자 자금 또는 뭐 투기 자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금들이 그 상용 건물 쪽에 많이 몰려 있어놔서 아직도 상용에 대한 어떤 상용 물건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줄어들 기미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상가 건물 또는 상용 건물의 어떤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좀 더 크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그 빈 땅을 사서 디벨롭을 해서 새로운 상가를 구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한국에서도 제법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드 회사들도 미국 내에 진출을 해서 어떤 그 건설 경기 쪽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어떤 대형몰이나 또는 랜드마크 건물들을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네. 그런 펀드들은 뭐 일반 조그만 건물이라든가 또는 마켓이 들어가 있는 건물 이런 쪽보다는 다운타운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 이런 건물들에 대한 투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랜드마크 건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그러면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또 시애틀 그러면은 스페이스 니들. 예, 뭐 스페이스 니들이 있는 뭐 우리 그 컬럼비아 빌딩이라든가 컬럼비아 빌딩도 홍콩 쪽에 이제 팔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또 한국계 종합금융회사가 주동이 돼서 펀딩을 모아서 한번 거래를 했던 걸로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가 워낙 경기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워낙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 보유해놓은 자금도 있고 또 이 비즈니스라는 게 또 자전거처럼 이렇게 굴러가야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눈을 돌려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꽤 미국 내 저희 시애틀뿐만이 아니라도 타 도시에 나가서 어떤 건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런 한국계 회사들이 제법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인들이 주로 뭐 운영하고 있는 뭐 많잖아요. 몰도 있고 뭐 그로서리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제 호텔 모텔과 주유소 업종은 아주 초호황이고요. 네. 거의 작년 대비 10% 15%씩은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오른 매매할 때 오른 업종이 이 두 업종입니다. 숙박 업종과 주유소 업종만이 프리미엄이 올랐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종사하고 있는 뭐 요식업이라든가 또는 세탁소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또 대표적으로 프리미엄이 내려간 거죠. 프리미엄이 내려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한참 E2 비자자들 많이 들어올 때는 워낙들 수요들이 많았으니까 가게를 찾는 수요가 많으니까 한 하루에 1,000불 평균 매상이 매매가가 20만 불을 전후로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1,000불 매상이면은 뭐 지역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15만 불 정도요. 그것이 이제 현재 거래하는 시세이다 보니까 뭐 거의 이 프리미엄이 한 25% 이상 그렇게 빠졌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자, 이 부동산 뭐 주택이든 커머셜이든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 지금 모기지 이자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적기인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사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늘상 말씀드린 게 오늘 사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예, 네. 부동산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합니다만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오를 수 있는 확률. 특히 지금 시애틀 같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잡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거 공간이 모자라는 이 현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시는 게 항상 올바른 부분이고. 네. 파시려는 분은 약간 다르실 수 있죠. 뭐 꼭 팔으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오늘 파시겠습니다만은 꼭 팔아서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조금 연장을 해서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부동산의 이 호황을 이제 반증시키는 게 저희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만큼 이제 손님들이 문의가 오느냐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계 부동산 학교도 하고 한국계 부동산 학교도 합니다만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정말 지금 당장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서도 어떤 경기를 호황으로 본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정보 알아봤는데요.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 뉴스타 부동산 어디로 전화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대표 회사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더럴웨이는 엑셉 143번 검색 유리 건물, 벨뷰에는 팩토리아몰 바로 옆에, 그다음에 리노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425-248-4999.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동산 시장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문의가 전화하실 분들은 425-248-9999라고 그러셨나요? 4999번. 4999 네.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